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플립 MBA에서 SC를 맡고 있는 최유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SC가 그 센텐스 커렉션이라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리튼 잉글리시에 기반을 둔 가장 좋은 글은 무엇일까 골라보자 하는 것인데요.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이 쭉 나오다가 밑줄이 쫙 그어지게 되는데 그 대목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 가장 좋을까? 보기는 5가지가 주어집니다. A부터 A, B, C, D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보자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. 우선 그 충격과 당황을 좀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. 특히 영어권에 오랫동안 지내오신 분들, 영어의 자부심으로 인생 살아오시는 분들, 매우 겸손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. 분명히 이게 더 스무스해 보이고 읽을 때 입에 착 달라붙고 하는데 근데 이게 오답이라는 거예요. 내지는 아니 다 맞는 말들 아니냐. 근데 지금 뭘 여기서 좀 고르라고 지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라면 아니 지난번은 이런 식이 답이던데 이번엔 또 이런 식이 이게 답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CR과 RC도 어렵지만 대충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게 대충 이런 과목이다 감은 좀 잡게 되는 건데 도대체 SC가 이게 무슨 과목인지 감조차 잡기 어려운 그런 과목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.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 과목이 나한테 뭘 물어보고자 하는지 이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SC의 이론반이 참으로 중요해지는 거죠. 탄탄한 베이스를 갖추는 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론반 때 그 차분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.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린 글이냐 안 좋은 글이냐를 분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. 좀 더 디테일을 드리면은 이 틀린 글이라는 판단에는 또 2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넌센스를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넌센스 이야기는 정보 처리에서 오는 넌센스다. 메인과 서브의 구성관계 어떤 것이 메인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서버가 되는 건데 그 어거나이징이 실패해서 오는 넌센스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고요. 두 번째는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들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. 그건 틀린 글인데 그래마에 오류가 있다 하는 것이죠. 이 그래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여튼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우리 모델 룰이 되는 것인데 이 룰을 위배했다 하는 것으로 또 이제 틀린 글이다 하는 판단이 나오죠. 이 틀린 글이라는 판단은 이게 무서운 판단입니다. 지구상에 너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. 너 X! 뭐 이런 게 이제 틀린 글이라는 판단인데 이제 안 좋은 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. 이제 안 좋은 글은 글이라 하는 것이 이제 컨사이스하고 클리어해야 할 텐데 요것을 좀 위배했다. 요 얘기는 이게 되긴 되는 글인 건데 이게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영문을 만났을 때 이게 틀린 글이다 아니면 되긴 되는 글인데 좀 안 좋은 글이다 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. 크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적인 판단하는 게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. 5개의 보기가 주어지는데 4개가 다 틀린 글이 있다. X가 껴있단 말이죠. 뭐 그런 건 이제 쉬운 문제가 되겠죠. 뭐 답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. 근데 5개가 다 되는 글이거든요. 그러니까 X가 있질 않아요. 근데 그 중에 더 좋은 글이 뭐냐 골라보자.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. 이때 중요한 것은 개수를 센다는 겁니다. 이 문장은 4군데에서 스타일상 문제가 있고 이것은 3군데의 스타일 문제가 있으니 얘보단 이게 조금 더 낫다.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.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뭐 오리지널을 뭐 디스토 시켜냈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 2가지 틀린 글과 안 좋은 글의 분별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한 상대적인 게임을 한다는 것 이 2가지가 SC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정답을 맞추었어도 해야 될 생각들을 하면서 맞추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인데요. 이 SC라는 게 이제 밑줄을 쫙 긋게 되는데 이 순간 5가지 보기를 보는 순간 이제 스캔을 해본다는 거죠.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이 차이점들에 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뭔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컨텐츠 이야기거든요. 메인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그 이야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저의 SC의 초점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통용되면서 적용될 수 있는 그 기본기 그것을 다지고 또 다지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아까 좀 전에 말씀에 그 기계적 결함이 있다 즉 그래마를 위배했다 이런 것인데 이 그래마 쪽 이야기는 뭐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내용은 말씀도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별도로 수업도 이제 구성을 했거든요. 방대한 그래마 다루는 것이 아니고 SC 파트 뭐 크게 보면 더 중요시 되겠죠. 여기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압축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. 특히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 영어는 매우 잘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그런 기본적인 그래머가 약하신 분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. 자 그런 분들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마 특강이라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.
학생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테스트를 치르시기도 되고 또 따로 주어지는 테스트가 있고 한 건데 이분이 그 틀리는 문제들만 쭉 보고 있어도 이분이 뭐가 약점인지가 이제 쫙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스템상에 남게 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접속하여 케어받는 그 효율적인 케어가 진행되는 게 플립 러닝이 됩니다. 그때 틀린 문제를 보기도 하지만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돌발적으로 막 보여드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할 텐데요. 그 과정에 충격요법이라는 일명 치욕 테라피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. 시간도 한번 재보면서 직접 제 앞에서 풀어보세요 이제 하게 될 텐데 틀린 문제는 목으로 딱 치고 맞춘 문제여도 자 제가 이제 학생이라 생각하시고 이 문제 자 맞추셨는데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니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. 온갖 뭐 주저리 뭐 얼버무리고 막 얼렁뚱땅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아니 생각해야 될 핵심은 어디였는지가 없고 그동안 공부해온 그 모든 게 그냥 싹 날아가 버린 상태? 뭐 그런 거죠. G맷이 뭐예요? 라고 했던 그 처음 만났던 그 상태로 그냥 빛의 속도로 그냥 회귀돼 버리는 거예요.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 본능으로의 회귀라고 해서 그 예전에 오프라인 때 그 영상도 한번 찍어본 게 있었는데 뭐 하여튼 자 그때 그 당혹스러움 설명해 보세요 했을 때 느끼는 그 부끄러움 뭐 그 수치스러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한 치욕을 한번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.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거든요. 이 관련돼가지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학생분이었어요. 시험장에 딱 나왔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난다. 근데 저랑 이야기했던 그 몇 가지 이야기들 그것만 그냥 생각나더라. 뭐 이런 하여튼 자 그런 식으로 이 어텐틱 러닝이라고 하는 요 용어는 그 플립 러닝을 경험하신 학생분들이 직접 저한테 해준 용어인데 뭐 아무튼 자 그런 어텐틱 러닝이 되는 플립 러닝이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. 그 SC라는 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. 여러분들 그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. 틀린 문제 있죠? 틀린 문제를 뭐 달달달달 이제 외웁니다. 오케이. 자, 그래서 뭐 구워 삼는 거죠. 내 문제다, 이거는. 자, 그렇게 된 문제를 일주일 후에 또 딱 보여드리잖아요? 그럼 또 틀려요, 또 희한하게. SC의 벽을 만난 주메터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.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. 라는 것이죠. 아니, 100m를 파야 우물이 터지는 건데, 80m 파고 그 다 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.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영상이 있죠. 그 영상은 그냥 영상일 뿐이고요.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를 요긴하게 알아가는 그런 플립 러닝과 함께 그 치유 테라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굳이 디테일을 좀 설명드리면은 그 SC 벽을 만나신 분들 우선 첫 번째는 컨텐츠를 만끽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. 상황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. 이를 악물고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. 참 학생분들이 만나보면 해석들을 그렇게 안 하세요. 그냥 눈으로 그냥 스스스 봐가지고 뭐 이런데 그러면 안 되고 이를 악물고 상황에 흠뻑 빠지자. 문제를 풀다가 teenagers 나오는 순간 여러분 귓가에 10대 소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려난다는 그만큼 컨텐츠를 만끽을 해라. 그러니까 해석하자라는 말씀인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. 그때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유학하셔가지고 영어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죠. 그런데 제가 항상 뭐 해석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 이름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석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진짜 뭐 해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중률이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. 하여튼 첫 번째 컨텐츠를 만끽하시는 거 뭐 해석하자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심플리파이 시킨다는 것이거든요. 그 학생분한테 이건 왜 답이라 생각했습니까? 말씀해보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분이 보긴 봤어요. 근데 하여튼 뭐 주저리 이야기라고도 자신감 없는 말투 가지고 하시던데 아니 뭐 간단하게 한마디 이건요 faulty subordination 끝 이러면 될 거를 여러분 수업에 제가 쓰는 용어를 그냥 쓰세요. 이거 쓰라고 알려드린 건데 그런 거 다 어디 가는지 없고 그냥 뭐 또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뭐 설명하려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내가 남을 가르쳐 볼 때라는 것이 있잖아요. 스스로 강사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학생들한테 설명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렇게 막 주저리 얼버무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. 하여튼 간략하게 그 용어들을 탁탁 써가면서 자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훈련 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세 번째 스피킹 감각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.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스탠다드 리튼 잉글리시입니다. 이게 스피킹이 아니라는 건데 여러분 또박또박 다큐멘트로 남아야 될 그 라이팅, 리튼 잉글리시의 이야기예요. 스피킹과 그 리튼 잉글리시의 경계선이 명쾌한 건데 압축하는 거 다 좋지만 그 압축이 오버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부터가 이제 스피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온갖 이야기 막 하잖아요. 말할 때는 그죠? 평소에 우리들의 언어 습관들의 문제가 많다.
하여튼 그 남이 좀 언클리하게 알아들을 수, 하여튼 뭐 뭔가 그 스피킹이 있는데 그것과 그 리테인 잉글리시의 구분, 압축이 오버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차분하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,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하여튼 베이직, 자 그런 베이직을 차분히 정리하는 SC 이론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네 번째 디테일은 이게 특히 한국 분들, 한국 베이스로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, 그 영어를 해석을 할 때 그 거꾸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뭐 그쵸. 이게 참 그 재밌는 게 그 지구상의 메이저 랭귀지에서 일본 말과 우리나라 말만이 어순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. 이제 뭐 문화가 반영됐다 뭐 있는데,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. 큰일 납니다, 여러분. 네이티브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. 우리가 그걸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. 하여튼 영어는 직독직해 하는 것이고 흐름 따라 있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해지는지는 앞으로 우리 수업에 디테일들도 많이 나올 텐데, 하여튼 거꾸로 보지 마라. 흐름 따라 읽어라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. 정리하자면 첫 번째 컨텐츠를 만끽해라 하는 거, 두 번째 심플리파이 시켜라. 그 용어를, 핵심적인 용어를 딱딱 써라 하는 것이고, 세 번째 스피잉한 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이고, 네 번째 거꾸로 읽지 마라 하는 말씀 자 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만 더, 이론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 이론만이라는 게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지 않는 가장 올바른 가이딩을 보실 것도 많지만, 그동안 이제 많이 공부해 오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큰 그림을 차분하게 정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. 하여튼 내 인생에 뭔가 잘 안 풀려간다. 무조건 백투 베이직. 하여튼 이론만 안 하시는 분들 꼭 하시기 바라고, 이론만을 차분하게 하시는 것이 전체 공부하는 시간을 팍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쇼컷이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SC를 이렇게 해오면서 그 보람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, 뭐 자부심도 좀 있고 합니다. 그 어떤 학생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제 주면서 SC 뭐 힘들긴 했는데, 근데 이제 막상 유학 가고 나서 여러 가지 페이퍼를 작성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욕이 난 것 같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뿌듯하게 느꼈고, 또 어떤 학생분은 일상 속에서 이제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막 보인다 이거죠. 그 외국 친구가 막 이메일 오고 막 한다는 거예요. 근데 뭐 또 막 빨간 펜을 막 긋고 싶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도 하시고 합니다. 저한테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, 어떤 학생분이었어요. 이분이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큰 기업체의 높은 분이 되었습니다. 연락이 온 거예요. 그 SC 출강을 좀 나와달라, 그 회사로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떤 분들이십니까? 뭐 유학 준비, GMAT 필요하신 분들입니까?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. GMAT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스스로가 이제 SC 공부하면서 이게 회사 생활 때 너무 욕이 나게 쓰여가지고 이것만큼은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출강을 나와달라. 뭐 그래서 이제 나와서 또 했죠. 아마 SC 선생님 중에서 GMAT 시험과 아무 상관없이 출강을 나가게 된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. 근데 자랑질 조금 했어요. 아무쪼록 GMAT 고득점도 그렇고 유학을 가셔서도 뭐 여러 레포트 내고 하는 것도 있겠고, 또 회사 생활 하시면서도 뭐 이메일 같은 것들,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생을 함께 하게 될 영문에 대한 그러한 탄탄한 베이직을 저희 SC와 함께 갖춰 나가시기 바랍니다.